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위치가 해겔한테는 그 인식의 한 단계, 그 다음에 진리를 지향하는, 그러니까는 예술 자체를 어떤 진리를 지향하는 걸로서 본 것은 유일한 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이전의 어떤 예술관과는 다른 방식의 예술을 이제 해겔이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쉘링이라든지 쉘링 같은 경우는 가면은 이제 최고 차원에서 예술을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해겔도 이게 인식의 어떤 한 단계로서, 즉 정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신에서 나타나는 단계에서 이제 과정이 다시 이제 우리가 변증법으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하는 철학으로 이렇게 가고 종교로 상승을 이렇게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진행의 어떤 그런 어떤 단계, 즉 우리가 변증법적 어떤 넣어서 정신도 일종의 단계니까, 해결은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술의 어떤 그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A 형태니까 다시 이제 이걸 극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A의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도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정신이 어떤 절대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계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표상의 어떤 단계, 즉 계시에 의해서 종교는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개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직관에 의해서 물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의식의 어떤 그 방식을 이제 하는 거니까 즉 이 관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각 단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텍스트에 보면은 플라톤이 이제 가상 진리에 대한 어떤 원초적 어떤 그 개념으로서 예술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가상적 차원으로 보고 이제 격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겔이 이제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 도구의 샤인이라는 말이 아주 특이해요. 이게 이제 가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속에 또 빛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빛나다, 뭐 드러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구의 어떤 의미를 싹 비틀어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결국 본질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플라톤의 어떤 그 재현론, 모방론을 이미 이제 예술을 어떤 일종의 가상으로 보는 것 속에는 플라톤이 모방론이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방론을 해겔은 완전히 이제 뒤집는 거죠. 즉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했듯이 미라는 것은 이념의 감각적 현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감각적 이념이 어떤 감각적 현현.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정신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신이 감각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 반짝인다. 요 이제 반짝이다는 게 여기 이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가상, 즉 플라톤이 봤던 어떤 예술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진리의 어떤 한 방식으로서 미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정신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건데,
이 정신이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앞에 단계의 어떤 주관적 정신, 그런 다음에 객관적 정신을 거쳐서 정신이 절대 정신이 되는. 이때 절대 정신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주관적인 주관성을 말하는 거고, 이때 주관성이라는 게 가장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보편자이면서 그 보편자 속에 특수성과 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개체성으로 이렇게 고양이 되는. 그러니까 의식의 어떤 단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총체성 속에서 파악이 되는 걸.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자기가 아닌 게 아닌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어떤 단계로 봐서는 가장 낮은 단계조차도 절대 정신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정신의 자기의 그 주관성인 그것의 어떤 제일 첫 형태의가 바로 이 예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종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철학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왜 헤겔이 예술을 정신의 어떤 한 영역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첫 단계로 둠으로써 이 개념 자체 내에 이미 예술에 대한 어떤 종말이라는 어떤 의식도 깔리는 거죠. 왜? 가장 초기의 어떤 형태니까, 정신의 초기 형태니까 이 초기 형태가 종교에 의해서 극복이 돼야 되고, 왜? 부족한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일정한 단계. 그런 다음에 이 종교의 어떤 형태도 부족하니까 완전히 이제 철학의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즉 정신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자꾸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자꾸 하는데 정신이 자기를 파악할 때 자꾸 자기의 어떤 낮은 단계에서 파악했을 때는 자꾸 유한성이나 무슨 같은 것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걸리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러나 정신이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서는 그 단계까지 오려면 그 단계에서 뭔가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려면 이전의 단계들을 다 전부 다 걸러내버리는, 불순물을 다 전부 다 일단은 결국은 자기 거지만은 그게 유한했던 단계니까 자꾸 절대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는 단계에 못 이루게 되는.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게 된 건 그럼 어떤 거냐? 구체적 보편적인 것 속에 특수성이 있으면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개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완성의 단계가 자기 자체에서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이런 구조가 자기 내에서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개체성도 있는. 그러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게 이제 총체성인데, 이게 이제 진짜 말하는 변적법의 어떤 그 가장 고 차원의 높은 단계에서 변적법이 일어나는 이 단계인데, 그러면 칸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칸트는 어떤 건가 하면은 자꾸 개별자하고 정신하고를 자꾸 이렇게 이본적으로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개별자를 자꾸 이게 귀속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이제 인식이 성립되는 이런 단계의 방식의 사유 방식이고, 더 이렇게 이제 이것과는 다른 방식의 경험주의자는 아예 이것까지 줘도 종합적으로 저 개념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주의자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종합을 했다고 하는 칸트조차도 아직도 그 유한하게 오성의 차원과 이성의 차원으로 구분해가, 이성은 단지 우리 주관성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인 건데, 헤겔은 그게 바로 객관적이면서도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게 곧 구체적인 형태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형태가 예술이고, 그러면 이제 예술은 도대체 이념의 감각적 현현 이렇게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감각하고 정신이 하나 융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각에서도 보면 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지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료에서 뭐 일어나지 않느냐? 이 정신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진료와
이 아주 초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에서의 진료와 그 지각의 의식의 어떤 그 아주 낮은 단계에서 지각의 어떤 방식이 일어나는 건 다른 거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이 왜 헤겔이 이 정신에서 예수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하는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어떤 방식. 그게 이제 철학의 궁극적 절대 정신이고 요 구조인데 그게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과 특수성이 다 안에 드러나 있는. 여기는 자꾸 칸트식으로 하면 자꾸 이 개별자를 자꾸 없애가지고 자꾸 보편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끌고 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세계가 자꾸 분리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헤겔한테는 이 하나가 총체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거를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술이고 그의 구체적인 의미가 이념의 감각적 현념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도대체 감각적인 거라는 말이 도대체 정신하고 이 진료하고 어떻게 서로 합의를 보고 이루어나느냐.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조금 하기 까다로워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 이해가 됩니까? 왜 제가 지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쪽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예술이 뭔가를 만들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정신의 단계라는 건 이미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계인데 그리고 예술에서는 이 방식을 미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그 진료하고 관계인데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즉 감각의 진료하고 예술에서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이 제가 질문한 게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료의 문제가 지금 두 군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각, 지각의 차원에서 지금 진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때 감각, 지각에서 관련했을 때 이 진료하고 예술이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구체적인 어떤 그 물질에 의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까지 거쳐가지고 통일이고 합일이라고 했는데 다시 예술에서 이 뭔가를 하려면은 진료, 즉 물질과 관련해야 되는데 진료의 관계는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강의 키포인트는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구체적 분석이 들어가서 혹시 황 선생님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제 질문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쌤 뭡니까 쌤, 박사님? 질문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답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뭐 적자와 대자 뭐 이런 차이가 될 수가 있나요? 적자 대자요? 네. 이거는 적자 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는 비슷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술의 적자나 감각의 진료와 예술의 진료를 봤을 때 결국 인간 스스로를 대자화하잖아요. 네, 그렇게 적자화하잖아요 스스로도. 네, 그런 거를 보면 또 딱 부러지는 대답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생각을 거기에 약간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답을. 네. 표상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술의 진료는 표상화가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써봅시다. 내가 만약에 오늘 기분 좋아 음성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 좋아 할 때를 그냥 단순히 아주 낮은 단계에서 뭐 오늘 기분 좋아 하는 그냥 소리만 듣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의미를 지금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은 기분 좋아 하는 거와 이거와 그냥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가면서 그냥 또 지나가면든지 아니면 뭐 상황이 좀 다른 어떤 상황에서 그냥 뭐 오늘은 기분 좋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지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듣자면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조명 조건이라든지 형태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음. 이제 표상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이제 감각의 이제 진료에 더 충실한 거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내가 의도하거나 어떤 내가 어떤 구현하고 싶은 이제 개념을 맞춰 왜곡시킨다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조영상에 완전히 매칭되지 않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활동에서 나타나는 표상화가 예술에서 그것도 예, 아주 유사한 쌤 아까 저는 예.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 그 행위, 예술적 행위. 예, 그러니까 아까 그냥 아이들이 무심하게 끊는 선. 근데 피카소가 평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선을 긋기 위해서 예술적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에서 그랬을 때 개념화가 되고 나서의 표상, 예. 예, 그랬을 때의 감각의 지각에 있어서의 그 진료와 지금 그 예술적 행위는 똑같은 거죠. 결과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고 낮음의 약간의 그렇죠.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모르고 껐을 때 선이 가지고 있는 무심함 속에서 나오는 무심한 그 아름다움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의식한 개념화한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을 긋고자 하는 내 노력에 대한 어떤 표상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도 씁니다. 그 왜 우리 그 그림 유명한 그림에 왜 그거 칼이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예.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죠? 작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품에 화지를 칼로 한 번 쫙 꺼가지고 이게 공간하고 막 그게 드러나게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쌤 거의 유사하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미화된 방식에 있어서 즉 하나의 어떤 그 정신화의 어떤 높은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료를 우리가 어떤 형태도 그래도 진료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의미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방식의 하나의 진료의 어떤 것이고 보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념이 이미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해겔이 말하고 있는 정신의 어떤 한 부분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많은 반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있는 즉 통일성 속에서의 어떤 어떤 하나의 어떤 진료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제 얘들이 그렇게 주어지는데 얼추 이 해겔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 어떤 의미를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형식과 내용이 이제 문제가 이제 형식과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술의 어떤 초기 형태.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해겔도 좀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술을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죠. 역사적인 어떤 그 단계의 어떤 유형들 어떤 형태의 어떤 걸 그러니까는 동방 즉 이집트의 어떤 그 형태.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의 어떤 그 형태. 세 번째가 이제 낭만주의 어떤 형태인데 이 낭만주의 형태 속에 이미 중세 이후의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때까지의 어떤 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 카톡에 올리는 자화상을 보면은 렘브란트 그 뒤에 마지막 게 나와요. 자기 모습이 들어있다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화상 속에 정신의 활동이 안 되면은 지금 저런 방식으로 자화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의 그 마지막 자화상 그 당시에는 먼저 자기의 어떤 그걸로는 굉장히 몰락하고 나이가 이제 쇠퇴하고 그런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그림을 굉장히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아울러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해겔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하나의 터치 자체 그 색감 그 명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진료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신이 자기에 의해서 다 해석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게 이제 이어서 해겔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념의 어떤 그 감각적 현현 이렇게 나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렘브란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실정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이제 그 이집트 예술 자체가 좀 단순화돼 있고 굉장히 그 종교성이 지금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영원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보니까는 굉장히 직선이 이게 이제 영원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수평선,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수평선 이런 게 영원성 이런 거가 관련이 있어요. 신전이라든지 피라미드의 어떤 그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근데 이제 이 초창기적인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상징 예술. 이제 그러나 이 상징 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 상징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기호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호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아는 사람만 알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왜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뭐 이모콘으로 또 그러면 저 이상한 이모콘을 우리가 전혀 안 그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데, 그러니까 기호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애매성인 거죠. 특수성과 애매성을 갖고 있는. 즉 그게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세 가지 그걸 하는데 원하고 삼각형하고 또 뭐죠? 뭐 어떤 거? 예, 이제 이 상징 예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도형의 어떤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원하고 삼각형하고 뭐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그 형태들이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상징 예술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본 어떤 그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해겔은 중요한 거는 내용이지 형식만 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이제 합쳐지면서 내용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변적법이라는 게 자체도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총체성하고 뭐 아니면 주관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성이 잘 나타나는 거, 결국 내용이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상징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부족한 점 혹은 그 결점 혹은 다음 단계로 고전의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기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애매함, 특수성, 그런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신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절대 정신이 자기가 이 주관성이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상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신이 명료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즉 애매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고전의 시대로 역사적으로 운동적으로 추동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해겔이. 이제 이 해겔은 그리스 즉 고전 그리고 그 예술 양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건축이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있는 그 건축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그리스적 예술 즉 고전 예술, 또 그 밑에는 조각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 이 이면에는 이 그리스 예술을 예술의 완성으로 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낭만적 어떤 시대나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예술의 어떤 완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해겔은 오히려 이 고전 시대 이거를 완성의 단계로 보죠. 예술의 완성의 단계. 왜 예술의 완성의 단계로 보는가 하면 여기는 정신하고 물질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는, 즉 어느 한쪽으로 물질적으로만 혹은 어떤 정신적으로만 치우쳐도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긴장 혹은 그 완성 혹은 예술이 원래 노리고 가져야 될, 즉 물질을 즉 진료를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예술의 어떤 작품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술 본연의 어떤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리스 예술, 즉 고전 예술에서는 그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한테는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낭만적인 이런 것들이 완성의 어떤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예술이 종말로 가는 그런 어떤 단계. 말하자면은 우리 씨앗으로, 우리가 생물의 씨앗으로 피면 개화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퇴화 단계는 그러니까 이 개화 중간 단계가 이제 무슨 좀 이렇게 그 생물학적으로 치면은 뭐 어떤 거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 어떤 청년기. 그런 어떤 유비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술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고전 즉 그리스적 예술 즉 그 조각 속에는 무엇이 구현이 되어 있길래 그러냐?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질과 정신이, 즉 비례, 비율,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빈켈만 왜 한번 라오콘 할 때 한번 하면서 그 라오콘에 대한 빈켈만의 그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저 한번 그 해석을 했는 걸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도 빈켈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 사상을 굉장히 같이 깔고 있는 거예요. 빈켈만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고전 저 그리스적 조각에는 굉장히 절제화된 이 조화, 중용과 절제화된 것들이 이 미 속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즉 고전 시기에는 가장 이 조화된 어떤 정신과 물질의 어떤 더 이상 형식적으로도 나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진료적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의 절정적인 상태가 예술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헤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예술관 속에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적인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낭만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그게 예술의 어떤 형태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술에 이렇게 하면은 상징적인, 그 다음에 고전적인, 그 다음에 낭만적인,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 속에는 그 대표적인 게 건축이고, 고전에서는 이 조각으로 나타나고, 낭만에서는 다시 이제 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회화, 그런 다음에 음악, 시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지금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양식상으로도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지금 드러나는가 하면, 진료가 자꾸 감소되고 정화되고 진료가 거의 없는 상태의 어떤 예술 형태로 가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더 절대 정신이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속시키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논리가 내재되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형태에서도 가능하면 진료가 자꾸 희소화되고,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구상력이 오히려 그 발휘를 할 수 있는 최상의 형태가 시의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 것. 여기서 넘어가야지 이제 비로소 반성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반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진료라든지 뭐 물질에 기속되지 않고 거기에 의속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최종적인 상태가 이제 시의 어떤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고, 이 전체가 낭만적인 어떤 그 형태가 결국은 예술을 더 발흥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어떤 종언을 예언하고 있는, 예술의 어떤 종언을, 왜? 이 시의 상태에서 이제 이미 이제 반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초들이 이미 여기서 최고의 점에서 이미 그 구현화되고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은 헤겔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물질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 혹은 지각적인 것 단계를 정화시키면서 가장 고순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술을 그렇게 배치를 시킨 거죠. 오히려 예술 자체의 어떤 고유한 성격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 철학 체계 속에서 예술의 어떤 방식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예술이 전반적으로 특수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술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헤겔이 이제 그 하고 싶은 거는 이 종교의 단계에서 이 계시에 의해서도 아직도 그 정신이 자기가 자기를 파악할 수 없는, 다른 말 하면 개념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영역이 이제 이 철학의 영역이고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예술의 어떤 여러 단계의 어떤 그 과정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이 반성의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계의 가장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자체의 어떤 각 분야를 아주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 철학 체계 내에 여러 예술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규정화 시켜가지고 했다는 그런 면에서 예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폭력을 가한 거죠. 저게 예술의 정원이라 생각하는 표현은 파괴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범주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개념적으로 사유할 수 있으니까 현대 예술로 들어오면 단토가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현대 예술에는 이제 예술가 자신이 개념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양식화의 어떤 그 방식의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술은 이제 종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꼭 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 그럼 개념적 사유가 되면 아무튼 끌고 가도 형식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파괴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자꾸 이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정신이 고향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자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타자지 않습니까? 진료라는 게 다른 것에 외적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내한테서 나온 거지만 이걸 다시 이게 궁극적으로 내 거다라는 그 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내 거에서 나와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타자한테 있으면 즉 외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아무리 진료가 우리가 정신이 약간 선을 끊고 했다 하더라도 그 선을 끊어가지고 그림이 탄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아직도 불충분함이 들어가 있죠. 왜 불충분함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술 자체가 완전성이 아닌 거죠. 왜? 진료와 정신과의 계속 긴장관계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헤겔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형태로는 진료에 의해서 한 거는 왜 아무리 그게 자기에 의해서 의미 파악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일종의 타사화된, 외화된 거니까. 즉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게 꼭 예술에 한정 안 지어도 생산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어떤 재료나 어떤 물자적인 보다는 뭐 정보 위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헤겔이 위대한 점은 뭐 이 예술을 구체적으로 뭐 시작하고 뭐 아니면 이 회화하는 사람의 대부분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지. 왜 내보다는 음악이 더 낫고 음악보다 시가 더 낫고 뭐 왜 등급을 지어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우리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고 헤즐러 같은 사람은 이 자체가 등급으로 되는 것을 거부를 해요. 헤즐러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독일 철학자 독일 그분인데 그냥 평행으로 보자. 상호관계로 보자. 이 하나에서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보지 말고 그냥 이미 이제 어느 단계에 왔으니까 이거의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런 어떤 일직선상으로 변적부분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근데 아까 분 이제 황쌤이 질문하신 것처럼 헤겔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점은 결점이 많고 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정신의 어떤 그거는 꿰뚫고 봤다는 거죠.
현대를 지금 예언했으니까 쌤 말씀하신. 그 만약에 이제 어떤 진료의 한계 때문에 예, 어떤 컨셉 표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대중예술을 봤을 때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어. SF 같은 거. 지금 예전에는 어설프게 했던 뭐 스타워즈 한 장면 같으면 지금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가지고 실제 그 진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트렌드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진료를 이제 거기 파괴해가지고 진료에 지금 계속 많은 어떤 예술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그것들이 진료에 묶여가지고 즉 물질 외적 토대에 묶여가지고 그 사유와 그게 개념이 형성됐다면 이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즉 정신 즉 개념이 자기 그걸 전개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해결한 데서 이제 비로소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통찰인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사실 아무런 재료를 갖지 않아도 진료라는 게 없어도 그냥 그 하나의 개념만 만들어내서 예술적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해결한테는 그게 이제 그때는 예술이 아니라 일종의 개념 예술 혹은 개념 자기 활동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이 뭐 여기에는 뭐 이면에 뭐 이런 많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통찰을 했느냐, 즉 예술을 감각에서 묶여 있는 방식에서 그 탈출하기 위한 어떤 그 한 과정에서의 어떤 그거로 인식 방식으로 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감각에 의지하는 건 어차피 진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그것도 이제 거의 이 단계에 가면은 마지막 이 단계에 가면은 최대화되니까 물론 이제 최대화라는 게 그걸 완전히 극복했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지만은 이 예술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정신의 지금 밑에 토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법을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마치 극복이 됐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극복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게 주인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단지 고양된 주인, 즉 내 사정도 알고 이렇게 되고 내 입장을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겪어본 사람이 다시 이제 주인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즉 내용이 원초적 내용이 변형된 고양된 형태로 계속 남아 있는 어떤 형태로 그게 변증법이 사실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해계적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변증법, 뭐 다른 유물론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사르뜨르식의 어떤 그런 또 변증법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되지만 해결식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도 이제 제가 반복했지만은 해겔한테는 그 플라톤적인 어떤 그 사유 혹은 칸트적 사유, 이미 플라톤과 칸트적 사유라는 것 속에는 많은 그 철학적 흐름들이 그 안에 같이 녹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혹은 종합하기 위한 어떤 예술관인데 말하자면은 이 해겔의 어떤 예술은 객관적 예술 혹은 현현 예술, 뭐 요새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현시화시켜주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 방식의 어떤 예술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예,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질문 없으면 조금 어려웠는데 수업이 오늘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신 것 같아가